사람 삶 자연 가운데서 삶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게 뭐라 그랬죠? 전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식주, 그 다음에 직업, 농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인은 보셨죠? 그 다음에 식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살주, 삶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주거 형태, 삶에 대해서 살주.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 농경에서 농경에 농토가 필요하겠죠? 농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정도 농토, 그 다음에 농기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전쟁만큼 중요한 것이 의식주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의식주 해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은 이 주가 의식주에서 주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주에 대해서 보시죠. 살주자인데요. 이 삶에 있어서 초기의 삶의 형태는 아마 이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구멍혈, 구울혈. 그렇죠? 초기에 이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논하죠. 처음부터 구울에만 살았으리라고 우리가 보기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진화가 되면 이제 이게 진면자라 그러죠. 지붕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진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큰 집 옴자가 있고요. 이건 대골을 가리키는 거죠. 대골에는 보면 이런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골에는 큰 건물들이 있죠.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 집에도 부속물들이 있죠. 이런 큰 집들이나 집에는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속물들이 있는가 하면 문 한 짝, 그 다음에 대문 같은 두 짝, 그 다음에 옛날엔 지붕에 기와 있었죠. 기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의 부속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보시죠. 자, 그러면 187페이지 집면 보시면요. 요 집면자는 지붕만 강조해 놓은 거예요. 지붕만. 딴 데 보지 마시고. 자꾸만. 요거 집면자. 지붕만 강조한 거예요. 지붕만 이렇게.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다 집입니다. 집이에요. 대표적인 글자가 이 가자죠. 이 가자는 돼지 씨가 들어가 있어요. 돼지는 이 한두 마리 놓는 게 아니고 새끼를 엄청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집들 가면 방 한 칸에 주로 살았어요. 물론 장 이사님은 부자셨으니까 여러 방이 많은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단칸 방에서 많이 살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 가면 방 한 칸에 막 애들이 엄청 많아. 신발도 엄청 많아. 그러면 어른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돼지우리야 사람 사는 집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우리가 뭐예요? 그게 곧 집이에요. 집가자. 그럼 여기에서 계집녀가 붙으면 여자가 시집가서 또 한 새로운 가정을 일구게 되겠죠? 저것이 시집갈 가자입니다. 출가 외인할 때 시집갈 가자예요. 여기에서 벼화자가 들어가면 가동할 때 심을 가자입니다. 우리가 가동하다 할 때 심을 가자예요. 발음만 따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할정자. 정할정자에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정할정자에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발을정자. 이 발을정자는 원래 성과 성을 치러 가는 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와야만, 전쟁 나간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안의 식구들이 맛있는 게 있다고 희희낙낙할 수가 없어요. 전쟁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와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정자, 안정하다 이렇게 정할정자입니다. 또 집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집이라는 곳은 사람이 들어 누워 자는 곳이에요. 사람 인자 플러스 흰백자, 일백백자인데 이 일백백자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는 게 뭐예요? 잠자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집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 집실자가 있죠. 이 집실자는 이를 지자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전쟁 무기할 때 이 이를 지자는 화살이 땅으로 거꾸로 꼽힌 모습이다. 즉 어떤 효염이 있다고 느껴지는 화살을 들고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궁궐을 짓든지 뭔가를 지을 때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도착한 곳을 중심으로 집을 짓는다. 집실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집이 좀 크면 뭐라 그래요? 궁이랍니다. 집궁자입니다. 황궁, 궁정 그래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것은 이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 오두막집에 무슨 방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두막집에 방이 몇 칸요? 한 칸인데 이건 많은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등뼈라는 설도 있고요. 이 등뼈가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음률여라는 건 음이 있습니다만 등뼈가 연결되어 있듯이 방이 연결되어 있는 집궁자입니다. 그 다음에 1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집, 큰 집, 집택자입니다. 집택이라고도 하고 집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저택, 댁내 이럽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집은 역시 뭐요? 가장 큰 집은 우주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지붕사 말이죠. 하늘을 지부집주인데 이거는 상징적인 집이죠. 우주를 가리켰을 때 쓰는 말입니다. 지부집주, 하늘을 지붕으로. 밑에 있는 글자들은 다 발음교입니다. 지부집주, 우주. 자, 중요한 것은 이 집면자가 뭐 역할을 한다?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다 집입니다. 자, 집에서도 지붕이니까 여기 집관자입니다. 집관자는 관리, 장관, 관사할 때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집이나 그런 권력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 안에 들어간 글자는 이 글자죠. 요거는 요 글자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뭡니까? 고기 덩어리. 제사를 지낸 고기 덩어리예요. 이 제사를 지낸 고기 덩어리를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서 전쟁터에 가면 이제 진을 치면 거기다가 막사만 세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단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제단 모습이에요. 고기를 모셔놓은, 즉 신을 모셔놓은 집. 그러니까 어때요? 신을 모셔놓은 집이 센 집입니까? 약한 집입니까? 센 집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최고 높은 사람들이니까 저것이 집관자인데 관리로 발전한 거고, 관과 장관, 권력 있는 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걸 발음기호로 여기에 대죽자가 들어가면 피리 관자입니다. 대롱관, 피리관 그럽니다. 관악기가 뭐예요? 관악기는 구멍이 뚫린 대롱처럼 생긴 악기를 다 관악기라 그러죠. 줄로 치는 악기들을 현악기라 그러죠. 두들기는 악기를 타악기라 합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그러면 어떤 악기들이 등장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발음기호로 대죽 들어갔는데 먹을 식이 들어가면 밥식이 들어가면 객사관입니다. 객사관. 우리가 여관 그러면 지금은 여관에서 밥 안 먹습니다만 예전에 여관들은 다 밥을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공간들,
한국에서 중국에다가 무슨 대사관 같은 걸 세우면 거기에 한국에서 이제 저기 일꾼들이 파견 나가면 거기에서 머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던 뜻을 말합니다. 객사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발음교로 써가지고 또 나무목을 집어넣으면 관으로 나무를 짜가지고 사람을 집어넣는 곳, 그래서 널관, 입관, 괴관 하죠. 관을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에서 보낼 견자 보시면 요 글자는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는 뭔가 두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뭘 잡고 있어요 지금? 고기 덩어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 고기 덩어리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잡은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전쟁터로. 그 다음에 그 지인에서 또 퍼져나가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낼 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이 고기 덩어리 가진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를 추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 돌아올 기자 돌아올 기자는 고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러 갔다가 저녁에 막사로 돌아옵니다. 막사로 돌아오면 반드시 어디에 들러야 돼? 반드시 재단으로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비추자잖아요? 비추자입니다. 빗자루 든 거죠. 여기에 손만 들어가면 이게 쓸 소자예요. 소재할 때.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재단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올 기자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원 뜻이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막사에 차려진 재단이나 신을 모셔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자가 이 정자는 뭐 못정자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집안에 이 못으로 단단히 박아놓은 것, 이 쌓을 저자입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안 나가도록 묶어둔 거거든요. 못으로 그러니까 집안에다 꽉 박아놓은 거예요. 쌓을 저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저축하느냐? 뭘 저축해요? 돈이죠. 그래서 조개패를 넣어가지고 한 글자가 쌓을 저축 저금할 때 쌓을 저자입니다. 집안에다가 또 이거 돈을 꿰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게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건 꿰간자죠. 동정꾸러미를 꿰가지고 집안에다가 저축한 모습이죠. 많은 보물을 소유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실자입니다. 결실을 맺었다, 실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열매실자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구슬옥자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릇, 장군부란 것은 이제 불룩한 똥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오물이나 간장 같은 걸 이렇게 담아놓는 이런 그릇들을 똥장군이라 그랬죠. 이거 여기다가 재물을 가득 뭘 집어넣어요? 구슬, 돈, 동전 이런 걸 가득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다가 싹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그게 곧 보물이야. 그렇죠? 그게 곧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구슬옥자는 전부 다 임금왕자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임금왕자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뭐 폼을 재더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약간 틀어져 있어 임자처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 결국은 이거다 알아주셔야 돼.
금은 보석과 돈을 그릇 속에다 가득 넣어둔 곳, 그게 보배 보자입니다. 보물, 가보, 다보탑하죠. 집안에 또 뭐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가 하면, 집안에 뭐가 있어야 부자가 되냐면 이 술병에 술이 가득 들어 있으면 돼요. 가득 찰 복자죠. 이 가득 찰 복자는, 빈 술병은 이 술류자인데 술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은 뭐예요? 가득 찰 복자예요. 그러니까 술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을 집안에 가지고 있다, 부자입니다. 가멸부 하는데 부자 부자입니다. 부유하다 할 때 쓰는 것이죠. 또 집안에 이 곡식을 산처럼 저장하고 있는 집, 빽빽할 밀, 고요할 밀자입니다. 우리가 이거 마음 심할 때 보셨죠.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창고에다가, 저장소에다가 곡식을 가득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싹이 웃자랍니다. 싹이 웃자라. 그러면 그 종자로 쓰기에도, 양식으로 쓰기에도 힘들어. 그러면 해롭습니다. 이게 해로울 해자예요. 해칠 해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걸 웃자란 걸 잘라줘야 돼요. 뭘로 잘라요? 칼로. 그래서 칼도가 들어가면 벨 할자가 된 거예요. 벨 할자가. 그러죠. 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 순경들이, 아침부터 눈이 벌겋네. 순경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해로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다니잖아요. 뭘로 돌아다녀요? 차로.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뭐냐? 관할 할자예요. 예? 관할에 관장할 할자야. 관장하다 할 때 관할 지역이라 그러죠. 관할 지역. 그럼 어떤 관할 지역? 해로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러 돌아다니는 그 정해진 지역이야. 이건 뭘 타고? 순찰차 타고. 그래서 이게 관장할 할자입니다. 자, 그러면 법헌자도 여기서 나오는데, 법헌자는 잘 보세요. 법헌자는 여기에서 웃자란 싹이, 예? 웃자란 싹이 이 남들이 보기에도, 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보기에도 마음속에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의 느낌 가운데서도 이게 해롭다고 정해진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게 뭐예요? 나쁜 짓이야. 나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 정해놓은 것이 뭐예요? 법헌자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에서 손수가 들어가면 손으로 집을 지킨다, 지킬 숫자가 된 겁니다. 이 관할 할자도 아주 재미있는 글자고, 벨 할자도 아주 흥미있는 글자죠. 오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수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수업을 인터넷으로 강의할 때쯤 되면 이미 다 가라앉아 있겠죠. 자, 이 집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베풀 선자입니다. 여러분을 선교할 때 할 때 읽었어요. 선교하다 할 때 베풀 선자, 선전하다 할 때 적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글자는 펼칠긍, 뻗칠긍자인데요. 이 글자가 요거 태양이 떠오르는 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큰 집의 담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쫙 담장에 보면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담장에 이런 무늬가 쫙 있을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집이에요.
이것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의 무늬로 장식한 궁궐의 벽, 왕궁의 방을 나타내는 글자이니까 이게 펼쳐지다, 나선형처럼 쭉 늘어나다, 뻗어가다 이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선교, 토가 뭐예요? 뻗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를 퍼뜨리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베풀선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당, 우리가 마땅할 의자입니다. 의당, 편의 할 때 요것은 여러분들 이 또 차자가 있다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뭐 하는 데냐? 이게 원래 고기 덩어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 도마 위에 고기 덩어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게 또 차로 써 있어요. 그래서 도마라는 글자를 따로 만든 게 이게 도마라는 글자 있어요. 도마 있는데 도마가 있다는 얘기는 고기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고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제 포획물이라든가 전쟁에서 어떤 이겼을 때 뭐 어떤 저기 승리한 그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요거를 이 관청에서 제대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공정해야 될 관청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할 의입니다. 의당. 그러니까 관가라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사상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상제자. 제상제자. 요거 행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매울 신 들어가야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매울 신자 들어가야 돼요. 왜 매울 신자냐? 요 매울 신자라는 것은 형구라 그랬죠. 형구. 범죄인이나 포로에게다가 송곳 같은 것으로 묵형 가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을 이렇게 묵형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집 뭐예요? 세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상 제자입니다. 많이 쓰이지 않죠. 제상 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신하 신자. 신하 신자. 신하 신자예요. 궁중에서 일하는 신하인데 이 신하 신자는 포로예요. 포로인데 이놈이 자꾸만 딴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거세했습니다. 거세된 신하도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시 가운데서 심지어는 이 임금을 좌지우지하던 내시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벼슬 환자입니다. 환관이라는 것은 거세당했던 내시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굉장하다 했을 때 뭘 보고 만들었느냐? 굉장하다. 야, 참 굉장하다 그러죠? 팔꿈치 굉자입니다. 팔꿈치 굉자예요, 이게. 이 팔을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이 팔꿈치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사람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죠. 그래서 이 굿셀 강자, 큰 홍자도 이걸 쓰는 거예요. 활을 당겼을 때 가장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 굉자인데 굉장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큰 집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 굉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모단정하다 이런 얘기하죠. 용모단정. 용모단정하다 할 때는 뭘 썼느냐 하면 이게 뭐예요? 골곡자예요. 골이라는 것은 골짜기야. 골짜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산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면 밑둥지에 와서 이게 넓어집니다. 이게. 그렇죠? 골짜기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기 머리가 있고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계곡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굴 용자예요. 이 진면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나타낸 거예요. 얼굴 용자입니다. 용안, 용모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루종자. 마루종자는 뭐가 들어갔어요? 제단, 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집이야.
우리 친척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 어떤 집이에요? 제사 모시는 집이었어요. 옛날에 종갓집이야. 그러니까 종갓집이 이게 종자.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큰 가르침이야. 마루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산마루에 이 노래 있죠? 칠갑산인가? 그러니까 바로 나오시는구나. 이게 요 시자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제단을 모시는 집에서 마루종이라는 것은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산마루, 정상이라는 얘기죠. 종갓집입니다. 그러니까 종묘라는 것은 가장 높은 이 사람들을 모셔놓은 재단이에요. 종묘가.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에 무슨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모셔놓은 데를 종묘.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할 영자 보시면 마음 심자에 그런 명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편안할 영자.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그릇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이 그릇이 뭘로 쓰였느냐? 물론 당연히 밥 먹는 그릇이겠지만 거의 다 제사야, 제사. 제사상을 지금 차려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정자가 아니고 제사상 위에다가 음식 차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사가 엄청 많았어. 그러면 늘 뭐 종갓집에 있는 그 정말 이 뭔 며느리예요? 종부. 예. 이거 1년에도 제사를 뭐 자기는 큰 제사만 뭐 열 몇 개를 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15일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럼 30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제사상을 탁 차려놨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편안한 거거든요. 제사 준비가 끝났을 때 마음이에요, 이게. 편안할 영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 때 편안할 영자입니다. 세계 대통령 가운데서 자살한 대통령이 있던가요? 자살한 대통령 있을 거예요. 찾으면 있어요. 히틀러는 자살했죠. 히틀러가 아마 자살했던 것, 그죠? 네, 자살했죠. 히틀러야 뭐 자살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그 대통령도 전에 그 사람도 아마 자살을 했던 것 같고. 후세인은 총 맞아서 죽었고 미군인데 후세인 아직 안 죽었구나. 후세인 아들들이 죽었지. 후세인 교수님 처해졌어요? 당연히 벌써? 이승만 정권 때 이기붕이가 아들이 전부 다 가족들 싹수하고 자기 자살하고. 역사적인 비극이네. 그 봉화마을에서 사법고시를 떨어졌으면 증인됐습니다. 그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것이 고요할 적자입니다. 정막강산이라 그러죠? 정막강산. 여기 들어간 게 뭐예요? 콩숙입니다. 콩숙. 콩숙인데 시 아주버니라고 그래야 되면 이게 삼촌이나 이모 정도 되는 거죠. 아제비 숙자인데 집안에 아제비만 있어. 장가 안 간 아제비나 장가 안 간 이모나 고모만 집에 있으면 애들은 떠놀지만 이거 뭐 시집 장가 안 간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 특히 더 했어요. 요즘은 뭐 당당하지만 옛날에는 장가집 못 가면 그 집안에서 뭐 얘기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집안에 그 사람만 있으면 혼자서 집안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요할 적자입니다. 정막강산할 때. 그러면 정막강산의 쓸쓸할 막자는 뭐냐? 쓸쓸할 막자는 또 뭐예요? 이게 들어가죠? 없을 막자가 들어갑니다. 없을 막자는 풀숲에 사라지는 해죠? 예, 해가 풀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막자. 집안에 아무도 없어. 정막, 고요할 막자, 쓸쓸할 막자 되는 거죠. 또 집안에 누구만 있느냐? 집안에 누구만 있느냐? 예. 요거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쓸 때 좀 조심. 요거 칼도자가 들어가 있죠. 예. 머리혈하고 칼도하고 진면입니다. 요게 이제 과부 할 때 쓰는 적을 과자인데요. 중과부적 할 때도 적을 과자에 쓰입니다. 과부할 때도 쓰이고 중과부적 할 때 쓰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어 얘기할 때 과인이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소복을 입고 몇 년? 3년. 예. 머리 잘라? 안 잘라요. 머리도 안 자르고 집안에서 즉 제사를 모셔놓고 3년 뭐를 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예, 그 여자가. 그래서 집안에 외로워 있는 여자. 이게 그래서 과부할 때 적을과자인데 과부할 때 쓰입니다. 적다 호로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있어도 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칼로 전부 다 그런 욕망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글자 자자는 아들자가 들어갑니다. 한 집안에 아들이 옛날에 10명씩 늘어나듯이 글자들이 한자, 두자가 늘어나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글자자로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합니까?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해서 편안한 한자도 되고,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해서도 편안한 한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찰 한자, 다 집과 관련된 글자들이죠. 이 찰 한자는 숲속에 숲을 고지의 망자에 이렇게 사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얼음바람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 숲으로, 즉 풀로 아무리 나를 감싸도 그 틈새로 얼음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찰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집어는 뭐 하는 곳이냐? 잠자는 곳이죠? 예, 잠자는 곳입니다. 예, 침자죠?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비추자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무 조각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이죠, 침상. 침상을 청소하는 거죠? 침상 청소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그래서 잠잘 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동물과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동물과 관련해서 보시면, 요 글자는 사냥 환자입니다. 사냥 환자. 산짐승이에요. 길 잃은 산짐승을 지금 집에서 돌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길 잃은 사냥이라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 약한 처지에 있는 짐승까지도 돌봐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다 할 때 백길사자를 보시면 이 백길사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까치, 석, 까치 작자가 들어가 있어요. 까치집은 다 어때요? 요거는 A씨 까치집, 요건 B씨 까치집 알 수 있어요? 보면 똑같아. 오늘 본 까치집이나 내일 본 까치집이나 저쪽에서 본 까치집이나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까치집은 그놈이다 그놈이야. 다 베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게? 백길사자, 복사, 모사 할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원통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원통해요? 여기에 토끼 토자잖아요. 토끼 토자. 토끼가 도망가다가, 예? 여기 토끼 토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죠. 토끼가 도망가는 건 이게 달아날 일자야. 예? 일화할 때, 숨을 일자. 토끼가 도망가다가 잡혔네? 우리에 잡혔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할 원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머무를 우자입니다. 이게 원숭이 안에 있는 게 원숭이 우자, 뭐 나무늘보 우자 그래요. 발음교일 거예요. 어떤 짐승이든지, 여기에 이제 짐승이라는 것은 집에서 늘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그 음식, 먹이감 하루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집에만 자꾸 있어요? 잠시 있는 겁니다. 머무를 우자입니다. 우화, 우거. 짐승이 집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살필 심자에도 집이 됐죠.
살필 심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차례 번자죠. 이 차례 번자는 짐승의 발자국이 밭에 난 모습이 차례 번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짐승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쳤는가를 살펴보는 모습에서 살필 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면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 살펴보신 거예요. 다음엔 19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구멍, 혈, 굴혈자입니다. 구멍, 굴이래요. 구멍. 동굴에서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동굴에 굴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시원하고 따뜻해서 혈거 생활한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굴이라는 것은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되는데 뚫는다는 글자를 뭐를 썼냐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것이 어금니아 자거든요. 어금니아. 여러분 이 어금니는 어디서 나와요? 이 가장 안쪽에서 뚫고 나온다고. 그 굴 속이잖아요. 입안이. 굴 속에서 뚫고 나와. 그러니까 뚫을 천자입니다. 어금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것이죠. 천공, 수적 천석 그러죠. 물방울이 천석, 돌을 바위를 뚫는다. 그러면 이 굴 안은 어떠냐? 굴 안은 어떠냐? 요게 잠깐사입니다. 발언교예요. 발언교. 잠깐사인데 잠깐 동안 뚫은 굴이 굴을 무슨 평생 뚫겠어요? 그 굴 뚫은 굴이 넓을 리가 없어요. 좁을 착자입니다. 협착하다 할 때 협착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수가 붙으면 뭐냐? 이 좁다는 것은 입구가 좁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굴이 구멍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 그래도 좁은데 손으로 또 목을 확 이렇게 쫄라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좁아지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착취하다 할 때 짤 착자예요. 착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는 거야. 이게 목을 점점 쪼여오면 거기서 기름이나 뭐가 떨어지겠죠?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좁을 착자인데 손으로 점점 좁게 만드는 게 뭐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짤 착자입니다. 압착하다 할 때도 압착조 이런 말 하죠? 자 그래서 굴에 드나들 때는 이게 몸궁자인데 몸궁자잖아요. 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배가 나온 여인에 대해서 이게 몸궁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굴에 드나들 때는 어떻게 드나드는가? 사람이 딱 이래가지고 드나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때요? 사람이죠? 옹색하죠. 그래서 궁해 보이죠. 그래서 가난할 궁, 옹색하다 할 때, 빈궁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빈궁하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왜? 끝에 가면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궁극적이다라는 것은 마지막 굴 끝에 가면 갈수록 더 사람 몸이 어떻게 돼요? 구부려야 돼요. 자, 굴을 팝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굴을 파야 되느냐 하면, 굴을 얼마나 파야 되는가 하면, 얼마나 파야 돼요? 굴을 몇 번 파야 돼? 9번. 이 굴하는 숫자는 십진법에서 마지막 숫자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연구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판단해요. 궁구하다 할 때 끝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무슨 소설을 그렇게 씁니까? 이래요. 소설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물들일 염자예요. 나무에서 채취한 염료, 이 색이 나오는 그런 그 열매들을 따다가 염료로 만들어 가지고 몇 번 담궈? 9번. 끝까지 담그는 거야. 자, 반복해서. 그래야만 뭐가 돼? 천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가 들어가면은 끝까지 한다. 자, 구라는 통 안에는 굴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장인공자 들어가서 비일공자입니다. 비일공자.
그 다음에 이제 굴에서 생활하니까, 예, 요 구불굴 집어넣어가지고, 이 구불굴자는 사람이 뒷공무니 치는 모습이라 그랬죠? 예. 구불굴 집어넣어가지고 뒷공무니 치면서 드나드는 그런 곳. 그래서 굴, 운막굴입니다. 예. 동굴, 토영, 삼굴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정이라고 하면 굴을 파는 거예요. 그죠? 우물을 파는 거야. 굴은 옆으로 난 게 그지만 이 함정이라는 것은 우물처럼 밑으로 난 굴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물정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저게? 허방다리 정자인데 함정입니다. 함정을 쓰면 허방다리 정자. 시간이 어떻게 지났어요 지금? 40분요? 요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 굴에서 말이에요. 요게 굴인데 여기 개견이 한번 들어갑시다. 개견. 요 개견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개구멍이 있잖아요. 에? 여기 이렇게 다 담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개구멍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책 보면 안 돼. 요 개구멍에 개가 머리를 싹 앞으로 내밀었어. 그러면 돌출이죠. 그죠? 돌출된 거야. 앞수 개 구멍은 돌출이야. 근데 이놈의 개가 구멍에 딱 갑자기 확 나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돌격. 에? 돌격, 돌진. 에? 그러면 갑자기 가다가 확 나오면 부딪혀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충돌. 예, 그래서 그 갑자기 돌자, 앞으로 나와 있는 돌출 돌자 이렇게 다 쓰이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창자 보시면요. 사람의 몸속에, 사람의 이 마음에, 사람의 몸도 창이 있어요. 외부와 소통하는 빛이 들어오고 뭐가 감정이 교류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굴 속에도 요것이 상징하는 요것은 이제 굴의 입구나 뭐 구멍이겠죠. 굴도 다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고 빛이 드나들어야 되고 공기가 드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창이 보통 옛날에 크지 않았죠. 집안이 거의 굴이나 마찬가지 어두워요. 거기에 난 창은 사람의 외부와 소통되는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갔습니다. 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짓자 쓰면 굴을 계속 가다 보면 굴을 계속 끝까지 가면 이를 짓자야. 어디에 이르러요? 끝에 이르르죠? 그러니까 막힐 질자입니다. 질식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굴에서 뭘 했느냐? 요 새끼양 고가 들어가면 새끼양 고입니다. 이거 새끼양 고예요. 옛날에는 이 기름 성분이 이 그릇에 이렇게 도자기 구울 때 지방이 그 도자기 기름 성분이 들어가면 도자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해가지고 심지어 뭐 어린애들도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타면서 짐승의 그 지방이 그 그릇에 전이가 되는 거죠. 이게 가마요자입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 거 보면 그랬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마요자야. 도요 할 때 가마요자입니다. 굴 속에 동굴 속에 곡식을 저장을 해놨는데, 뭘 저장해놨어요? 곡식을 저장을 해놨는데, 요놈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설자입니다. 여기 설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설자인데 설이 발음교입니다. 요거는 몰래 이 구멍 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쥐나 이런 것들이 곡식을 훔쳐가는 장면이에요. 훔칠 절자입니다. 너무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음교로만 써서 이렇게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절자를 써가지고 끈을 절자를 써서 훔칠 절자로 지금 많이 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설치할 때 설자예요? 설치할 때 설자가 아닙니다. 저거. 설치할 때는 이빨이 들어갑니다. 물설이라 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